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의 얼굴을 매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매우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은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만 미스해도 지루성 피부염이 너무 쉽게 악화돼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악화가 잘 되고 잘 낫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호전 속도가 더뎌지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철에 지루성 피부염이 쉽게 악화되고 호전이 잘 더딘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열대사 장애라서 그렇습니다. 즉 열의 문제를 끼고 있고 그 열이 악화됐을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열이 폭증하는 여름철은 악화되기도 쉽고 호전되는 방향으로 돌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 중에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음식을 뭘 드셨는지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특별히 요즘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지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피로한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더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더운 곳에서 혹시 외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나 운동, 크로스핏, 주짓수 같은 열 많이 나는 운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원래 일하는 조건들이 더운 환경인지도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여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잘 났다가 좀 정치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답인데 그래서 알바를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맥도날드 주방에서 패티를 굽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봤죠. 덥죠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덥죠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즉 더운 게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셰나 요리사분들이 여름철에 호전시키고 악화인자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에서 매우 주의를 요구하는 거죠. 왜? 일하는 조건 자체가 덥기 때문에 악화인자에 늘상 노출되는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름철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온도, 그 온도로 인해서 증가하는 피지 분비량,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여행이라든지 휴가 같은 것들, 모임이 많죠. 그럼으로써 술 같은 것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같은 걸 더 많이 먹는 안 좋은 계절인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를 막는 방법은 뭐냐? 즉 열을 어떻게 하면 낮춰주느냐는 거죠. 원사이드입니다. 여름철은 춥기가 어렵습니다. 덥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낮추냐?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피부 표면 온도를 빨리빨리 낮춰주기만 해도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관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그럼 열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음식물 요인들, 아니면 생활 요인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열의 문제들을 컨트롤하는 것들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의 열을 낮추고 몸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열이 같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 여름철은 사실 짜증이 더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날이 더우니까 심리적으로 더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그리고 업무량도 조금 더 늘 수 있죠. 왜? 낮의 길이가 기니까 일도 더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에서도 여름철은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임도 더 많고요. 아니면 여름철이니까 여행을 자주 가니까 음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평소에 하던 운동인데 여름철에 하면 땀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운동 때문에 악화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했는데도 쉽게 악화됩니다. 크로스핏 같은 거나 주짓수 같은 걸 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뻥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왜? 여름철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땡볕에서 테니스를 쳤는데 뒤집어져. 혹은 실내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더운 환경 자체가 옛날에는 상수였지만 여름철에는 그게 바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외적으로 보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선크림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자외선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얼굴에 선크림을 발랐더니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습제 사용입니다. 겨울철에 바르던 양을 똑같이 여름철에도 똑같이 써요. 그러면 보습제가 과도하게 쓰이는 거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여름철은 겨울철에 비해서 피지 분비량이 몇 배 더 많이 분비되는데 보습제를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과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났더니 끈적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피부염이 더 악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이 여름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름철은 어떻게 하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걸 막을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4가지 차원에서 조절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낮이 길기 때문에 수면의 문제들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먹는 것들 혹은 잠자리,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건 음주만 피해도 굉장히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맥주 한 잔 쭉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래서 음주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여름철은 술이 악화인자의 첫 번째 먹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신욕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해도 데미지를 덜 받게 되는데 여름철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받죠. 반신욕하고 나서 밖에서 나오면 갑자기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죠. 반신욕을 했더니 악화됐는데 계속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했는데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겨울철에는 숨겨질 수 있는데 여름철엔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름철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도 여름철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운동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몸에 좋은 운동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하던 건데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원래 했던 운동을 하더라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격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는 러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에어로빅스나 크로스핏, 주짓수 같은 것들,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천이 아니라 사실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환자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운동하면 사실 지루성 피부염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운동을 하면 신부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식지 않죠. 그런데 하루 종일 운동에 의한 열 에너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온은 점심때로 갈수록 증가하거든요. 아침부터 열이 올라왔는데 오후에 더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염증 반응이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정말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면 저녁에 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해서 체온이 올라가더라도 수면을 통해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면 악화 요인은 그래도 조금 적다. 왜? 밤에 온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수면이라는 조건이 피부염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운동 후에는 꼭 냉팩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열을만 식혀도 데미지는 적다라고 했죠. 그리고 몸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통해서 열기를 좀 식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실내에서 편히 쉬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열이 올라와서 수면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이럴 때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춥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BLDC 모터 선풍기를 이용을 해서 멀리에 놓고 1단이나 2단 정도로 해서 피부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피부 표면 온도만 낮추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세게 선풍기를 트는 것보다는 약하게 살랑살랑 틀어주면 얼굴에 열이 천천히 줄면서 몸의 체온을 낮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피부의 표면 온도만 살짝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손선풍기도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면서 얼굴에 열을 식혀주고 순간순간 얼마나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이로 길게 하지 마시고 보통 20분 이내에서만 얼굴에 열을 식혀주세요.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껐을 때 덥다라고 느껴지니까 얼굴에 열만 살짝살짝 순간순간 식혀주는 거고 주무실 때도 BLDC 모터로 1단에서 2단 정도로 해서 살랑살랑 얼굴에 혹은 피부의 표면 온도만 살짝 낮춰주는 게 매우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